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온 자산운용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과 같은 고령화 시대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 연금과 이 절세 상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이게 선진국이거든요. 실제로 당신의 노후자금의 주된 그 조달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미국,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 사람들은 70~80%가 예, 공적 사적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분의 비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그동안에 뭐를 먹고 살았을까? 예를 들어서 1980년도만 해도 자녀의 도움이다 이렇게 대답한 분이 70%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최근에는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자녀의 도움이라는 비율이 20%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노인분들의 비율이 아마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세계의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들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32년 늘어났거든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노부모 부양기간은 5년 정도만 됐어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100세 시대에는 노부모 부양기간이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젊은 시절부터 국민연금을 부부가 같이 들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가입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자영업자, 1인 기업 또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요,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를 미리미리 확보하도록 젊은 시절에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걸 준비 못하고 퇴직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그 방법이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이거를 갖다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를 받아 쓰는 주택연금, 농지연금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 100세 시대에는 노후 최소 생활비 정도를 어떻게든지 연금 행떠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걸 제가 첫째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세 상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노후 대비로 월급을 받아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은 그 50만 원을 금융상품을 고를 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선 그 금융상품이 금융기관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냐, 투자상품이냐.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게 투자상품인 경우에 그 중에서도 간접 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뭐 이런 것들은요, 어디 가서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간접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회사가 어딘가, 그런 회사들이 돈을 벌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운용하는 회사가 실력 있는 운용회사인가, 그거를 살펴보는 일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요즘은 금리가 낮으니까 가공된 상품이 많아서 이 단서조항들이 많습니다. 단서조항을 잘 알고 가입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합성. 그 상품이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 적합성을 또 살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금. 이 옛날에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지만은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
요즘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거든요. 남의 좋은 일만 시키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요, 예를 들어서 포스증권 같은 온라인 증권회사가 이 수수료가 다른 데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포스증권 같은 증권회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금, 절세 상품이냐? 그 다음에 수수료가 비싸지 않느냐? 이거를 저는 꼭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연금 상품의 하나인 IRP, 이거는 아까 삼청연금 말씀드렸는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에서 퇴직연금에 속하는 IRP 상품, 이 상품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히 그 IRP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소개하기 위해서요. 저는 그 연금 상품 전문가인 지철원 연구위원의 도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지위원 좀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포럼 지철원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금융상품을 분석하고 투자와 자산관리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방송에 출연하거나 또는 신문의 기고를 통해서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RP, 지금 질문하신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 계좌는 자율적으로 자금을 납입할 수도 있고요. 퇴직급여를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 계좌의 특징은요, 뭐니 해도 세제 혜택이 많다는 겁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찾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출할 때도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저율로 과세하니까 장기 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적의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IRP가요? 예. 네. 그리고 이제 IRP가 퇴직연금에 속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이게 그러니까 계좌 이름이지 금융상품 이름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금저축 계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IRP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두 가지 그 두 계좌의 차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먼저 이 두 계좌 다 합쳐서 이제 연금 계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세제 혜택은 똑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런데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IRP는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개인연금. 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만으로 따지면은 이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제한되거든요. 네. 근데 IRP는 7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IRP에 나머지 부족한 300만 원을 더 넣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라고 하면 연금저축과는 달리 IRP는 리스크가 큰 자산에 70% 이하로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P가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비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의 범위는 IRP 계좌가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운용하는 방법은 IRP가 약간은 보수적으로 운영하라. 예,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뜻이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최근 들어가지고 IRP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에 이 가입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보도를 신문 보도를 보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가입자도 크게 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적립 액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먼저 IRP 적립금이요. 2022년 말 현재로 34조 원이나 됐더라고요. 2020년? 2020년 말. 예.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네. 예. 퇴직연금도 굉장히 늘어서요. 현재 총 적립금을 따져보면 255조 원에 이르거든요. 네. 그런데 IRP만 따져보면은 이 퇴직연금 총 적립금의 한 14%에 이르게 된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퇴직연금도 그 성장률이 굉장히 커서요. 매년 한 14에서 15%씩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IRP는요, 그보다 더 큽니다. 거의 매년 30%씩 두 배로 늘고 있습니다. 예. 한국포스증권에서도 작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IRP를 작년부터 받기 시작해서 1년 만에 네. 고객 수가 2만 1,000명을 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IRP가 지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RP 가입자 수도 그렇고 적립금 규모도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결국 세제 혜택 때문에 그런가요? 그 이유에 네.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